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좀 안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을 한 거죠. 야권 단일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규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계속 부인을 하는 취지였잖아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대선 쪽으로 좀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되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당 안팎에서는 지속적인 서울시장 보선에 대한 출마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네. 또 외부에서 안 대표를 성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님들, 네. 또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거 출마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출마 요청이 더 세진 측면이 있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 야당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걸 보면서 네. 현재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독주 이 부분을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결국은 선거에 나가서 집권당을 꺾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심을 조금 하시게 된 거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도 못했으면서 마치 4,400만 명분을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이게 국민을 이 정권이 지금 속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굉장히 크셨죠. 예. 그러면요. 대선은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을 적에는 여기에 올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서울시장이 안 되면은 계속 대선에 준비를 하면 될 텐데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해지지 않아요, 얘기가? 아니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예. 본인은 서울시정에 저는 전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 당선되고 나면 1년 후에 예. 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이렇게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내년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1년 후에 대통령 선거하고 또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되고 그 대선에 다시 도전해서 서울시정에 전념하고 서울시정 운영을 잘해서 예. 거기서 정치인으로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본인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는 게 유력하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보 됐다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너무 부인했던 거 아니에요? 말 바꾸기 논란은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안 대표 아마 그 부분에 안 대표는 나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도 몇 번 인터뷰에서 예. 정치는 생물이고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이제 출마 개연성에서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의 의원들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바람들하고 본인의 부인하고 섞이다 보니까 안 대표가 말을 바꾸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실제로 안 대표가 안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그분의 진심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권 단일 후보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면은 물론 이제 정의당은 좀 빼고 하는 얘기겠죠. 당연히 빼고 하는 얘기일 텐데 국민의힘하고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치는 것이냐.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은 아니 그러면 들어와서 당내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쉬운 문제다. 이런 논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어저께 출마 선언할 때까지는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심 속에서 출마 결심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당장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개개인의 어떤 유불리가 아니라 예. 후보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공정한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도 수용하겠다. 이게 이제 안 대표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들어와서 해달라 아니면은 또 뭐 전체를 다 묶어서 한번 좀 금태섭 후보도 다 포함해가지고 만약 예.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예.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야권 전체 지지자들의 그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경선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러면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 관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공정하냐 아니냐는 정치인 후보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서울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만 누가 봐도 누구한테 누구한테 특별하게 유리하지 않다, 합리적이다. 네. 뭐 이런 안들이 저는 도출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태규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생각이 다를 거고 국민의당 생각도 다를 거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저희 내부에 한번 정리된 의견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네. 검토하거나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어떤 방식이든지 공정성이 담보되면 괜찮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얘기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공정하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다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공정하다는 거를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 야권의 지지층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네. 그 공정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가장 야권에서 보면 큰 지분을 갖고 있고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인 네. 위원장과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는 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예. 김정인 위원장님을 안 대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찾아뵐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분들하고도 그러니까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예.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떻게 합치느냐, 뭐 과정의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은 내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색깔과 그 지향하는 바와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합칠 정도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야권은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어쨌든 현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저는 이제 내부 혁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대표가 이제 야권의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야권의 연대와 혁신을 고민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예. 또 지금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과해서 네. 어떻게든지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마음은 저는 기조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비상시국연대라는 게 출범을 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직으로 추대가 됐는데 수락을 안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요청도 없었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그 현장에 있다가 이제 저는 조금 미리 나왔습니다만 이제 예. 그때 안철수 대표는 참석도 안 하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대표를 공동대표 왔으면 좋겠다가 막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시점이 사실 이제 안 대표가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던 시점이고 예. 이게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자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일부에서 무슨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선을 걷다. 예. 뭐 이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가 그거를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원로들이긴 하신데 과거에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고 제가 가서 뵈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하셨다가 네. 조국 사태 이후에 실망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도 있었고요. 또 합리적인 보수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극우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 비상시국 연대랑 좀 거리를 그러니까 일종의 극우 혹은 뭐 강경한 우파 이쪽과 거리를 두려고 수락을 안 한 거다. 이런 해석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이 있고 또 정당의 영역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현재 역할을 하고 네. 필요하면 또 논의도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바뀌는데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까요? 언제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뭐 야권 단일 후보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출마한 후보들만 많지만 거기가 구체적으로 뭐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안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이제 서울 시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얻기 위한 또 행보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제 4월 7일에는 물리적인 정치 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해가 바뀌면 좀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그 정의당이 발끈했잖아요. 야권 단일 후보. 왜 네. 정의당도 야당인데 야권 단일 후보라는 말을 참칭한 거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정의당을 지금 야당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전제 여당하고 이제 보조를 정치적인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예. 거기를 본인들은 야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쪽에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을 야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는 있지만 네. 그러면 뭐 그냥 야당을 참칭하지 말고 범야권에서 우리는 빼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보수 단일 후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있기는. 보수요? 예, 보수 단일 후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권 단일 저는 후보가 그거는 아니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야권이 지금 그 보궐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부분은 중도와 보수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확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덩치는 크지만 확장성에 지금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도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망한 합리적 진보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예. 내년 보궐선거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범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예. 보수의 문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보수 아니라고 분명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